네, 개혁신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가집니다. 시그널픽에서 개혁신당 최고위원 맡고 계신 조응천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와 결별을 선언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 변화가 좀 있었는지 그동안 신당 상황이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럼요. 이제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어쨌든 새로운 미래가 이탈을 하고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정책 메시지 같은 거를 하루에 하나 이상은 지금 발표를 계속하면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언론은 양 세력 간의 분란에 더 관심이 계셔가지고 별로 보도를 안 해주셔서 그렇지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은 양당이 신경 쓰지 않는 정말 우리 민생과 밀접한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김종인 공관위원장 이제 새로 모시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새로운 인물뿐만 아니고 정책, 비전, 메시지 같은 것이 한층 출력이 세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따로 새로운 미래로 나가겠다라고 한 이후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고정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층이 좀 돌아왔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궁금한 게 개혁신당이 현재 앞으로 이렇게 총선을 치르셔야 되는데 개혁신당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고 보시는 층이 있는지랑 그리고 이탈했던 당원들이 좀 돌아왔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뭐 일정 부분 이준석 대표도 팬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크게 관심은 없는데 왜 새로운 미래하고 합당을 하냐 반발해가지고 이탈을 어느 정도 좀 했던 것 같고 새로운 미래가 이탈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최고위에서 특별 복당 규정을 새로 의결을 했어요. 원래 1년 지나지 않으면은 복당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나 총선에 임박해 가지고 합당하고 또 결렬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 규정을 의결했고요.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들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개딸이나 뭐 대깨문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달리 오히려 노사모하고 비슷하게 비판적 지지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주관이 뚜렷하고 요구사항이 명징하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자기들 생각하고 달리 갈 때는 뭐 가차없이 비판하고 또 탈당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좀 욕까지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지층이지만 무조건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쓴소리도 하는 이런 저는 그게 좋다고 있군요. 봅니다. 비판적 지지. 비판적 지지가 필요하죠. 뭐 어떤 사람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무조건 추종한다는 거. 그 정치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간에 주말 동안 보면 청년 표심을 두고 두 분이 좀 이걸 설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어떤 논쟁이 좀 주고받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계속 이강인 축구 선수의 인성 문제를 저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선수들 간에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인성 콜렉터 역할은 좀 그만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홍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떠나간 청년들 돌아오라고 나한테 저런 표현을 쓰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좀 그런 의도를 갖고 말을 한 걸까요? 저는 뭐 손흥민, 이강인 뭐 이 두 선수 간에 요르단전 전날 뭐 탁구하다가 뭐 좀 그만해라라고 거기 시비가 돼가지고 뭐 우격 다짐이 좀 있었다는 거 외에는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그냥 SNS에 뭐 찍하고 글 하나 올리고 네. 아니면 뭐 유감이다 뭐 이렇게 뭐 저게 사과야? 아니야? 헷갈리게 만드는 것보다는 어쨌든 런던까지 직접 찾아가서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사과를 구하고 또 손흥민 선수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축구 팬들한테 우리는 다 풀었습니다. 우리 이강인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사과의 모범을 보여준 것 아닌가. 정치인들도 사과할 일이 있으면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 스타들의 해프닝이나 안 좋은 것들을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괜히 참전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요. 네. 오히려 예. 두 분의 뭐 사과를 좀 인용을 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찾아가듯이 좀 소통하고 풀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약간 정치권의 좀 현재 상황과 빗대서 좀 많이 인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당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하셨는데 이게 그동안 계속 안 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좀 설득이 됐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 새로운 미래가 이탈하기 전에도 김종인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자 여기엔 공감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접촉은 있었는데 새로운 미래가 이탈한 이후에 이제 집중적으로 가서 읍소를 하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수락을 하신 거고요. 네. 그게 일찍부터 이준석이나 금태섭 이 두 분들한테 뭐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권유하신 빚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번에 이번 총선에서 이 망국적인 양당 기득권 정치에 균열을 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나 한국 정치가 좀 잘못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도 절박감도 좀 계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때마다 당의 어떤 색깔, 당 잠바를 바꿔 입으시면서 여러 번 등판을 하셨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도 통할까? 지금 이제 80대를 넘어가고 계시니까요. 이번에도 김종인 매직이 통할까? 이게 좀 궁금한 지점인데 아무래도 그동안은 약간 거대 양당에서 꾸려져 있던 비대위를 이끌거나 이런 모습이셨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에서 하신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약간의 뭐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옆에서 보시기에 좀 기대하는 건 어떤 부분이세요? 김종인 위원장에게요. 일당 이당에 비해서 가용 자원이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예. 그 당세도 뭐 거의 미미하고요. 그래서 제 아무리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하실지라도 일당 이당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부릴 수 있는 매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님은 진영을 넘나드는 그런 좀 해박한 경제 논리 또 시대를 관통하는 또 해안도 계시고요. 또 이 양당 기득권 정치를 어떻게 이걸 균열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또 딱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스피커 크기가 무지하게 크시잖아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당에 와 보니까 언론에서 이 내부 갈등 외에는 잘 다뤄주지를 않아요. 신당의 행보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저희가 메시지나 정책 아무리 좋은 걸 내도 뭐 몇몇 군데서 그냥 보도 났는데 그 후속 보도도 안 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논평도 안 나고 일당 이당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비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슈가 되질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굵직굵직한 정책들 던지시고 메시지 던지시면 아무래도 좀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합니다. 이슈의 어떤 주목도는 좀 있지 않을까. 네. 김종인 위원장 오신다고 하고 나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준석 대표가 원래는 지역구 보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자신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기 위해서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온 거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아는 한은 이준석 대표는 비례공천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예. 저번에 새로운 미래가 있을 때 이낙연 대표 쪽에다가 3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현직 의원들은 전부 지역구로 나간다는 네.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또 새로운 미래 쪽에서 좋다고 받았죠. 인적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의정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네임들하고 여겨지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역구로 나가가지고 당세를 좀 키우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또 따지고 보자면 이준석 대표는 의원을 한 적은 없다 보니까 전현직 의원들 출마 거기에 또 해당이 안 되면은 사실은 선거를 총괄로 이끌려면은요. 네임드죠. 네임드. 예, 본인 지역구 선거에 뛰기 시작하면 지금도 당장 뭐 이재명 대표도 전국 선거 총괄해야 되면 지역구에만 매몰될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으면 지원 유세 나가면 표 떨어질 거예요. 그분은. 예. 예. 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나누도록 하고 주말 동안 발의하신 법안이 있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좀 워낙 관심 안 가져준다 하셔서 제가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을 내셨습니다. 이게 네. 지금 새로운 미래랑 이제 그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시면서 보조금만 남은 상태여서 그것 때문에 내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이 5석이 돼가지고 경상보조금 6억 6천을 받았어요. 예. 그 직후에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해서 4석이 됐습니다. 네. 4석이 되면은 아주 많은 만약에 그 기준일에 4석이었으면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받는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위장결혼이다, 사기다. 그러니까요. 보조금 사기다. 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를 비난을 해서 저희는 아니 뭐 처음부터 이거 탈당할 걸 알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예. 그 새로운 미래 쪽하고 합당 과정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소속 의원 중에 한 분이 이탈을 하는 바람에 네. 좀 이렇게 난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건 말았건 이거는 좀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선관위에 반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치자금법에 그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당 보조금 사용 용도에 기부가 없습니다. 예. 그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동결시켜 놓고 22대 국회 때 법안 발의해서 반납하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반납을 하겠다. 안 쓰고. 네. 했는데도 계속 위장결혼에 사기다라고 하면서 당 해산하고 왜냐하면 해산하면 보조금이 반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재창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21대 때 그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127억이라는 정당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예. 127억. 의원 꿔주기를 통해서. 네. 근데 요번에는 아예 그냥 당사도 같이 쓰고 대표도 자기 당직자를 쓰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위성정당 선거운동도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예. 이제는 위성이 아니고 이거는 뭐 괴뢰정당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당이 어렵게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쪽에다가 사기다, 해산하고 재창당해라. 예. 정말 이거는 자기 눈에 든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건데 그래 좋다 그러면 22대 때 하려고 그랬는데 요번 2월 국회 때
정치자금법 개정하자. 근데 공동 발의하려면 법안 발의하려면 10명이 필요하잖아요. 의원이. 예, 예. 우리 4명밖에 안 된다. 우리 4명 다 발의할 테니까 국힘에서 6명 공동 발의해라. 그래서 민주당하고 얘기해가지고 2월 국회에 이게 통과시켜라. 아, 당장 적용할 수 예, 있도록. 그래서 금요일 날 발의했어요. 예. 우리 4명 공동 발의했고 국민의힘에다가 6명 빨리 공동 발의하게 해라. 근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거 6억 6천 뭐 이거 가지고 흠집 잡다가 이제 위성정당 괴뢰정당 해서 100수십억 받아가는 거 그거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여야가 다 뭐 대놓고 이제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또 같이 불거질 수가 있다. 아 그러니까 예. 저 이렇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저 이제 조그만 예. 신당한테 그렇게 뭐 해산해라 재창당해라 이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 동료 시민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게? 해산하고 재창당 말은 쉬운데 이게 사실은 뭔가 지금 막 시작한 당한테는 사실상 그냥 아예 뭐 없던 일로 만들고 이제 새로 아니, 다시 시작해라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 미래처럼 네. 그 뭐 자기 당직자 하나 꼬다가 그 대표 만들고 자기 당사에다가 2개 층 비워가지고 그 쓰게 하고 그리고 의원 꿔주기 하고 뭐 뚜다닥 하면은 며칠 만에 돼요. 편하죠. 거대 정당은 가능합니다. 예.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천동설이에요. 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한 위원장 말까지 반박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신당이 일단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좀 분리가 되어 있고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온전히 총선을 치르셔야 되는데 지난주 조사 기준으로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3% 지지율을 보이셨거든요. 이게 좀 돌파구가 필요해 보여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통합하자마자 뭐 난리가 났으니까요. 예. 야, 저 싹성을 놀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지금은 뭐 네. 10% 넘어가기 가기 전까지는 수치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한 후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 로고 색깔 바꾸자. 예. 통상적인 당 운영 조직을 수평적으로 할 것인가 수직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앙당했어요. 예. 정책 메시지 나가야 된다. 제발 좀 일 좀 하게 해주라. 그래서 표결했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 이탈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정책과 메시지를 하나 이상씩 내고 있는데 언론에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탈 예. 과정만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힘든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개혁신당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인 위원장 모시고요. 양당이 하지 못하는 검은 코끼리, 즉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걸 다 알면서도 모두가 외면해가지고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 그 해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예. 꼭 옴짝달싹 못하는 그 부분들 계속 해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양당 기득권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살고 대한민국이 점프업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달려가면 아마 지지율은 조금씩 움직일 거고요. 지지율이 좀 움직이면은 지금도 뭐 꽤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공천 작업을 하는데 고민을 할 정도의 괜찮은 분들이 또 몰려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는 그 목표가 현역 의원들도 조금 더 영입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각 당의 어떤 공천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민주당은 엄청 시끄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탈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3지대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행보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목표하시기로는 그 3월까지는 교섭단체에 준하는 정도의 현역 의원을 영입하시겠다 이런 목표를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대진표가 다 짜지면
그때 사실 이제 거기에 맞는 공천이 진행이 되겠죠. 예. 지금 컷오프 됐거나 그 뭐 벌점 10% 하위 10% 받은 그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탈당까지는 결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혹은 탈당 아니고 그 안에 있더라도 앞으로 정치적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보 등록이 네. 아직 많이 남았고요. 예. 저희 제3지대에서는 그분들이 활동하실 그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자신의 입지와 견주어 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지지율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이제 지지율이겠죠. 지지율이다. 뭐 지지율을 바깥에서는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잡음 없이 이제 공천이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점점 갈수록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서요. 민주당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 관련해서 논란이 하도 있으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기자들 만나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뭐 동료 평가에서 0점 맞은 분이 있다, 뭐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분이다, 이 얘기하시면서 웃었는데, 의원님이 이 얘기 그 웃는 표정을 보시고 섬뜩하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섬뜩했다고 느끼신 겁니까? 빵점 받은 그 동료 의원은 정말 이 죽고 사는 문제일 거 아니에요. 예. 동료 의원의 그 생사가 달린 문제,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픈 문제 부분, 그걸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재밌다는 듯이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배려 혹은 공감이 있나? 예. 저 인성에 저 혹시 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뭐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걸 쓰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썸뜩했던 거죠. 공감이나 배려가 저렇게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나? 본인은 근데 그 주변에선 다 어떤 우려를 표하고, 홍익표 원내대표조차도 친명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어떤 사인을 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에 장시간의 심야 회의 이후에 민주당은 지금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진짜 본인이 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시스템이죠. 예. 예, 딱 시스템 자체가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인데, 정말 저기가 시스템에 따라 돌아간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예. 그 당의 대표나 공관위원장이 그걸 강변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언론이 예. 인정을 해줘야 진정한 시스템 공천이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그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자기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난감한 거죠. 네. 난감한 거죠. 그리고 일단 당사자들의 반발이 좀 예상보다도 더 거친 것 같은데, 컷오프 대상자 중에 이수진 의원, 원래는 저는 친명 의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좀 옹호하는 말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뭐 개딸 문자 공격에 뭐 법적 대응하겠다 이러시고, 뭐 김병기 의원이랑은 약간의 어떤 공천 뒤에 어떤 오갔던 뭐 그런 문제까지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시한폭탄처럼 돼버린 상황인데, 이수진 의원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뭐 좀 세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수진 의원 저렇게 된 걸 보고, 아, 지금 서울 지역이 좀 힘드니까 민주당이 국힘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정쩡한 친명을 쳐내가지고
좀 눈속임하려고 하는 듯한 네. 그런 생각을 처음에 받았어요. 어영비용 이재명 옹호하는데 그냥 긴 줄 따라가서는 이제는 단수공천이나 혹은 뭐 안정적인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즉 적어도 이재명을 보위하겠다고 하는 총폭탄이 예. 되어야지 네. 그걸 자체하고 찐명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단수공천 받는다. 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수진 의원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친명 원내 조직도 오히려 홍익표 원내대표도 공격하고 지금 약간 전선이 막 뒤죽박죽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의 반기만 들어도 좀 공격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이거는 좀 뭐 예견됐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민주혁신회의 말씀하시는 건데 더민주혁신회의는 그동안에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즉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척합니다. 예. 근데 실제 속셈은 딴 거예요. 뭐 뭐냐면은 어떤 거죠? 예. 현역들 자리 내놔라. 퇴진해라.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게 혁신이다. 라는 걸로 일관돼 있어요. 그 더민주혁신회의 내부에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는데 정치신인이라고 뭐 한 20명 가까운 분들이 또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퇴진과 혁신입니다. 퇴진과 혁신이요? 네. 퇴진의 혁신이다 이런 건가요? 퇴진하고 해야 혁신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파리를 하는 거지 이재명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번에 또 이렇게 더민주혁신회의가 그러냐?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번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김우영. 은평을에서 지금 은평을. 경선하게 되신 네, 분이죠. 네. 근데 그분이 강원 도당위원장이지만 어떻게 도당위원장이 서울에서 경선을 하냐? 예. 근데 이분이 더민주혁신회의의 아마 상임대표일 거예요. 네, 뭐 운영위원장인가 뭐 하여튼 직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원내대표건 뭐건 자기를 공격하면 적이죠. 네. 또 더군다나 그 여론조사 기관 그 논란이 된 거 리서치 DNA인가요? 네. 뭐 그거 조사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동안에 그쪽 여론조사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하위 10%로 빠지고 그래서 저 찐명 원애들이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반발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이재명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옹호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을 하고 그냥 본인들이 진입하기 위한 뭐 그런 창구로 이용을 그렇습니다. 한다. 퇴진과 혁신입니다. 예. 네. 퇴진과 혁신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홍천 개혁신단 최고위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